안녕하세요. 수원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예요. 저는 20대 초반에 불장난 같은 사랑으로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했었습니다. 철없이 결혼했다가 호되게 당하고 이혼한 경험이 있고요. 아직도 시댁이라고 하면 치가 떨리다 못해 몸서리가 쳐지네요. 그 집 인간들에게 당한 일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데 함께 분노해 주시고 같이 욕 한 사발 시원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전 남편은 한마디로 멍멍이 자식이었어요. 그 인간과는 성인이 되자마자 만났어요. 저는 대학생이었고 전 남편은 대기업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었는데요. 대학교를 졸업을 한 사람이었는데 학교에서 취직이 잘 된 졸업생으로 선정되어 새학년에게 멘토 역할을 해달라고 제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은 멘토 역할을 해주기 위해 학교에 왔었고 하필 저와 같은 조가 되어서 눈이 맞았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되돌리고 싶은 순간입니다. 학교 생활은 내가 말한 대로만 하면 학점도 잘 받고 교수님 눈에도 잘 띄어. 그럼 취업할 때도 유리하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아, 너무 감사해요, 선배. 이런 팁 저만 알려주셔도 돼요? 이거 완전 너무 좋은 팁이라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면 내일 저녁에 밥 살래? 둘이 따로 만나서 과제나 발표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 그때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멋있어 보였는지, 게다가 대기업에서 일하는 전 남편이 아주 큰 사람같이 보였어요. 너무 어렵고 순수했죠. 저는 사람들이 예쁘다고 말해주는 편인데요. 연초에 했던 학교 봄 축제에서 가장 예쁜 재학생을 뽑는 행사에서 퀸으로 뽑힌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저의 외모에 끌렸고 저는 그 인간의 직업에 끌렸던 거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던 그 인간이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며 접근해왔고 전 순진하게도 하늘 같은 대선배가 너무 어른스럽게 느껴져서 사귀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끄럽게도 연애하며 아이가 생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잘 다니던 학교도 휴학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저밖에 모르는 순해 보인 사람이 결혼과 동시에 딴 사람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잡은 물고기라서 관리를 안 하는 건가 싶었어요. 무심함이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것까지 신경 쓸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혼 후 시댁에서 자랐어요. 남편도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돈이 없었고 저는 학생이라 돈이 없었거든요. 친정은 지방이기도 하고 도와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장만할 때까지만 시댁에 얹혀 살기로 했어요. 결혼 후 남편은 평소처럼 똑같이 회사를 다녔고요. 저는 결혼식 직후에 임신 5개월이었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제가 집에 있자 그게 시부모님은 못마땅하셨나 봅니다. 예, 너는 남편 출근했는데 집에서 놀기만 할 거니? 너네 집 구해서 나갈 거라며 그럼 일을 해야지.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임신 중이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놀기만 하는 거 아니고 집안일 하는 거고요. 집안일도 일이잖아요. 아, 집안일은 기본이고 너 할 일 없어 보이니 우리 식당 와서 일 좀 해라. 매일 손님 모자라서 누구라도 필요해. 특별한 기술 없어도 되니까 따라 나와라. 이전 시부모님은 돌솥밥집을 운영하셨어요. 임신한 며느리를 기어코 가게로 데리고 와서 그 무거운 돌솥밥을 나르게 하셨어요. 무거운 걸 들고 나르면 유산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나 몸에 무리가 간다는 걸 그때는 몰랐고요. 또 그때는 왜 싫다고 말도 못했나 몰라요. 어린 나이에 임신하고 돈도 없고 집도 없어서 그저 시부모님이 저희 위하는 일이겠지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임신한 채로 아침부터 나가서 시댁의 식당 일을 도왔고요. 집에 돌아오면 집안일을 하고 남편을 내조하며 밤 늦게 잠들었어요. 지금 생각이 드는 건 자기 딸이었으면 저처럼 그렇게 부려먹었을까요? 임신한 며느리 건강을 신경도 안 쓰고 그저 더 빨리 움직이라고 닥달을 하셨지요. 애 낳고 2주 동안 조리원에 있었고 태소와 동시에 아무도 없는 집에서 집안일과 육아를 혼자 했고요. 집밥밖에 안 먹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매일 반찬을 만드는 것은 기본이었죠.
몸조리 하나도 못할 정도로 온종일 집안일만 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시는 시부모님과 남편은 제가 집에서 노는 줄로 알고 못마땅해 하셨어요. 결혼 전에는 자기가 평생 벌어먹여 호강시켜주겠다고 해놓고선 그 인간이 순식간에 돌변한 것이었죠. 좋겠다. 하루 종일 애랑 집에서 노니까. 나는 회사 가는 길도 빡세. 회사에서도 빡세. 야근까지 겨우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서 노니까 좋지? 반찬이 이게 뭐냐? 남편이 돈 벌어다 주고 집에서 노니까 좋지? 여보, 나 집에서 논 적 없고 하루 종일 우는 애 안고 있고 잠들면 젖병 닦고 빨래 돌리고 또 돌아서서 밥 주고 기저귀 갈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나 오늘 내 점심도 못 먹었어. 당신은 밥이라도 먹잖아. 그게 일이냐? 나도 일 안 하고 집에서 놀고 먹고 하면 좋겠다. 나도 일하기 싫어. 전 남편은 일하기 싫다는 말을 밥 먹듯이 했고요. 일하기 싫어서 그런지 저를 비난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거기에 시부모님이 더해져 저를 아주 못살게 하셨죠. 누워만 있는 애 키우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죽는 소리를 하니? 옛날 사람들은 다 그러고 살았어. 너만 힘들게 사는 거 아니니까 그만 좀 징징거려라. 일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고생했다고 말하지는 못할 망정 꼭 그렇게 네 고생을 말로 해야겠냐?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지. 젊어서 그런 건지 아님 생각이 없어서 저런 건지. 시댁에서 제 편은 아무도 없었고요. 저는 그 집에서 천덕꾸러기였어요. 제가 애 낳고 몸도 못 풀고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이 애 키우는 게 안쓰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정말 매일 서러워서 울었어요. 결국 애 낳고도 2달밖에 못 쉬고 그 망할 놈의 시댁 식당 일을 도우러 다녔고요. 식당 한켠에 애를 눕혀놓고 일하랴 애 보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 친정엄마한테 말하면 더 마음 아파하실까봐 그저 잘 지낸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이 집 잡부로 취직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그렇게 일하고 받은 돈은 남편이 관리해야 한다고 하며 남편 통장으로 넣어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돈 구경도 못했지요. 그래놓고 남편은 회사에 나가 일한다는 이유로 저를 얼마나 무시하는지요. 그렇게 7년이 흘렀어요. 제 나이도 29살이 되었고요. 그러다가 문득 이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번 돈이 꽤 될 테니 그 돈으로 작은 월세방이라도 얻어서 딱 우리 식구끼리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제가 번 돈을 달라고 했지요. 여보, 내가 번 돈 아버님이 당신 통장으로 넣어주셨다는데 나한테 보내줘. 내 돈 내가 가지고 있을게. 뭐? 무슨 돈? 아빠가 나한테 보냈대? 난 들어온 게 없는데? 그리고 부모님이 하시는 식당 일 그거 조금 거드는 거 그냥 해주면 되지. 무슨 돈을 받냐? 너는 정이 없더라. 그게 무슨 소리야. 돈이 안 들어왔다고? 그리고 부모님 가게 단순히 거두는 정도가 아니야. 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한다고. 내가 이 집 며느리라 하면 절대 안 믿어. 이 집 잡부로 알지. 뭐 얼마나 일한다고 그렇게 유세냐. 얼마나 번다고 그 돈을 달라 그래. 그냥 좀 해드려라. 어차피 우리가 이 집에 얹혀 사는 건데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잖아. 능력 없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러고 사는데 왜 당신이 내 고생을 당연하게 치부해? 그럼 내 돈이라도 내놔. 내 돈은 내가 꼭 받아야 하니까. 바보 같게도 그때서야 느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시아버지 누구라도 할 거 없이 철저히 저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요. 저는 이 집에 절대 식구가 될 수 없고 그저 잡부라는 거를요. 제가 왜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살고 있었을까요? 너무 화가 나서 한창 점심시간으로 바쁜 식당에서 제가 일한 돈 내놓으라고 아주 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저 안 되겠어요. 제가 그동안 말 안 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제 월급 남편은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지금 주세요. 이대로는 일 못하겠어요. 예, 너 이게 무슨 짓이야. 한창 바빠 죽겠는데 너 때문에 다시 만들어야 하잖아. 손님 기다리고 있는데 경 없게 이러니? 그리고 그 돈 네 남편 통장으로 타박타박 넣고 있다.
누가 떼먹을까봐 그러니? 그 돈 저나 남편이나 구경도 한 적 없고요. 떼먹은 거 지금 들키셨거든요. 지금이라도 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안 주면 저 신고할 거예요. 제가 그날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눈이 뒤집혔고요.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그때서야 제가 가만히 있지를 않을 거라는 걸 아신 어머님은 손님들 눈치 보며 부랴부랴 저에게 5만 원권 몇 장을 쥐어줬어요. 지금 이 돈 먹고 떨어지라는 거예요? 아니요. 어머님, 그동안 일한 제 돈 말이에요. 그동안 일했던 것들 다 내놓으시라고요. 어머님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요. 제가 소리를 치며 말하자 손님들은 수군댔죠. 전 거기서 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네, 제가 여기 이 어르신들 며느리예요. 그런데요, 6년 동안 고된 일은 다 부려먹고 돈 한 푼 안 주대요. 제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이럴만 하죠. 여기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장사하는 거니까 오지 마세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밥에 뭐 넣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다른 곳 가세요. 제 말을 듣고 사람들은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갔어요. 대기하던 손님들도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서야 시아버지가 은행에 가서 그 많은 임금을 입금했어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주셨던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 주신 거예요? 진짜 너무하세요. 전 그냥 일 도와주는 잡부인가요? 나중에 주려고 했지. 그리고 가족이라면 당연히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해? 제가 아버님 가게에 왜 무료로 도와드려요. 돈 주신다고 해서 일한 거고요. 요즘에 그렇게 사람 부렸다가는 신고당해요. 제가 신고 안 한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시라고요. 다행히 제가 난리를 쳐서 저에게 한 번에 목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저를 못살게 군 시부모님을 혼내준 뒤 바로 이미 훌쩍 커버린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부모님에게 개쪽을 다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원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 바보같이 참고 살았나 싶었는데 지금이라도 갈라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후 남편과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양육권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더군요. 제가 직업이 없어서 양육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상황이 안 되고 학교 입학을 코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익숙한 동네에서 친구들과 함께 학교 가고 싶다는 아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었어요. 저와 더 친밀했지만 아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피눈물을 흘리고 아이는 시댁에 놓고 와야 했었죠. 그때 이전 시어머님이 얼마나 저를 보고 비웃던지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가 애미니? 애를 버리고 가게 해. 하긴 애가 귀찮겠지. 애 데리고 남편 없이 어디 가서 살 수 있겠어? 제가 귀찮아서 애 놔두고 가는 거 아니고요. 매달 아이 볼 거예요. 양육비도 꼬박꼬박 줄 거고요. 지금은 사정상 여기에 살라고 하지만 때가 되면 데리고 갈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나? 그냥 솔직히 말해도 된다. 니까짓 게 이혼해서 어딜 가서 일하면서 살 수 있겠어? 범죄나 안 저지르면 다행이지. 애는 우리가 알아서 잘 키울 테니까 썩 꺼져라. 하지만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혼 후에 복학을 했고요. 열심히 공부만 했어요. 그때는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후에 좋은 곳에 취직해서 빨리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게 제 목적이었어요. 이 악물고 열심히 공부했고요. 후배들과 나이 차이도 꽤 나서 소외감도 느끼고 자괴감도 느꼈지만 그 모든 건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그저 성공하는 것밖에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믿을 건 오직 나뿐이라는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공해서 내 아이를 데려와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달마다 아이를 봤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사정해도요. 이대로 아이를 곁에 두지 못하고 그리워만 하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제 목표는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2학년 때 휴학을 했었고 그때까지 성적은 좋았던 터라 앞으로만 잘한다면 졸업 후에 의과 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의사가 되는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거의 도서관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선배, 오늘도 도서관에 있네요. 오늘 학교 축제인데 이런 날에도 공부만 하세요?
좀 바깥 구경도 하고 젊음을 좀 즐기세요. 내 나이가 몇인데 젊음을 즐겨. 이런 날 더 공부해야지. 어여쁘고 시간 많은 후배들이나 젊음을 즐기세요. 학비는 친정엄마의 지원과 그동안 시댁 식당에서 일했던 돈들로 충당되었어요. 그중 일부는 아이의 양육비로 보냈습니다. 이혼의 상처고 뭐고 아이 데려올 생각에 약간의 여유도 없이 공부만 했고요. 다행히 제 계획대로 일이 잘 풀렸어요. 늦은 나이에 어린 친구들과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익혀서 의전원 졸업 후에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치고 경력을 쌓았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사람이 마음 먹으면 먹을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큰 꿈을 가져야 한다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노력하는 사람에게 당할 자가 없다는 것을요. 제가 원하는 성과를 이뤄내자 생각보다 빨리 제가 원하는 걸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행운이 더 있었어요. 학창 시절부터 힘들어도 굳굳이 해왔던 게 바로 청약인데요. 10년을 붙고 원하는 아파트를 신청했더니 정말 운이 좋게도 당첨이 되었어요. 그 당시가 한창 부동산 붐이 일어나는 시절이긴 하지만 완전히 행운이었죠. 그 덕에 서울에 좋은 아파트에 살게 되었어요. 잘 풀리려고 하면 뭐든 잘하든 잘 풀린다고 하잖아요. 때마침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고 근처에 회사가도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신축 건물이 생겼고요. 임대료도 싸게 나와서 병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시작한다고 하니 엄청 설레더라고요. 정말 발품 팔아가면서 인테리어를 했어요. 제 진료 과목은 산부인과예요. 그 근방에 산부인과가 없다 보니 이 많은 사람들이 옆 동네까지 병원에 다니더군요. 그러다 제 병원이 개원을 하자 오픈한 지 석 달 만에 예약자 풀이 되었고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되었어요. 친정엄마도 제가 잘 풀리는 것을 보고 안심이 되셨는지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정말 대단하다. 내 딸이지만 정말 대단해. 이혼해서 잘 풀린 거야. 그 집안에서 계속 살았으면 계속 식당에서 일만 하고 살았겠지. 맞아, 엄마. 나 그때 이혼 안 했으면 아무것도 못 해보고 아무 생각도 못 하고 그냥 식당에서 일만 했을 거야. 역시 사람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 같아. 그래, 이혼한 게 나쁜 일만은 아니야. 인생에서 실패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 거고. 그걸 네가 잘 활용한 것 같다. 잘했어. 의사가 되어 집도 계약하고 병원까지 개원한 제가 예전에는 시부모 식당에서 말없이 구박받으며 서빙을 했다고 하면 과연 누가 믿어줄까요? 이혼은 저에게 새 삶을 살아갈 용기를 주게 한 것 같습니다. 그때서야 누가 봐도 번듯한 직과 직업을 가지게 된 거죠. 이제 아이를 제 곁으로 데리고 올 날이 다가왔구나 느꼈죠. 그런데 뜻하지 않은 곳에서 예전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제 병원, 제 진료실 안에서요. 이전 시댁과 지역이 아예 달라서 다시 만나게 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곳에서 마주하게 되니까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좋은 감정이 전혀 없는 사이이기에 저는 표정 관리가 안 돼서 아주 똥 씹은 얼굴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대걸레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딱 마주하게 됐지 뭐예요? 제가 출근을 하면서 가져온 커피가 손에서 미끄러져 제 진료실 바닥에 쏟아졌어요. 제 방 제가 닦으려고 대걸레를 가져온 건데 이런 차림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 예전 시어머니가 당연히 저를 오해를 하시대요. 이혼하고 10년 만에 만난 건데 여전히 저를 한껏 까해보았더랬죠. 예전 시어머니가 비꼬는 말투로 먼저 말을 건넸어요. 어머, 얘 여기서 다 보내. 한 10년 만이지? 여기서 일하니? 세월이 세월이지만 너도 많이 늙었구나. 그 고생을 많이 했나 보다. 처음엔 너인지 못 알아볼 뻔했지 뭐니. 살도 많이 빠졌고. 먹고 사는 게 힘들지? 남편 품에 있을 때가 좋았지? 아, 그러세요? 인사는 생략하죠. 어차피 인사 주고받을 사이 아니니까요. 네, 저 여기서 일해요. 그런데 무슨 일로 오신 거죠? 아직 병원 문 안 열었고요.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요.
고약한 심보는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아 보였어요.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뭐 늙었네, 고생을 했네, 어쩌네 하는 예전 시어머니의 말에 저도 당연히 좋게 응답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출근을 하던 중이라 의사 가운도 입지 않았고요. 가벼운 옷차림으로 대걸레를 들고 있으니 이전 시어머니는 제 직업을 가늠하지 못하고 저를 청소부라 생각했나 봐요. 한껏 비웃으며 말하더군요. 아, 이 병원에서 청소일 하나 보구나. 하긴 네가 그럼 그렇지. 하찮은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청소밖에 더 되냐? 그냥 우리 집에 붙어 있었으면 맛집 식당 며느리라도 됐지. 대기업 과장 사모님 소리라도 듣지. 아, 이러려고 이혼했니? 그런 타이틀이요. 하나도 안 부럽고요. 제 밥벌이는 제가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제 걱정은 그만하시죠. 애는 잘 있어요? 어머, 얘는 성격에 모난 건 여전하구나. 우리 아들은 여기 병원 원장이랑 재혼했는데 너는 청소부네? 하긴 애도 지 엄마가 청소부라면 부끄러울 거야. 잘 나가는 의사 새엄마 생겼는데 널 퍽이나 보고 싶어 하겠어? 더는 말을 섞고 싶지 않았는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전 남편 근황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대요? 병원 원장이라니요. 뭐라고요? 여기 병원 원장이라고요? 참네. 누가 그래요? 그 인간이 여기 병원 원장이랑 결혼했다고요? 우리 애는 어디 있냐고요? 애는 걱정 마라. 그리고 네 애 아니야. 우리 손녀야. 네가 아무리 친모라고 해도 어디 밖에 나가서 말도 하지 마. 그리고 왜? 전 남편이 잘 되니까 배 아파? 우리 아들이 보통 아들이니? 니까지 거와 이혼하고 더 잘 나간다. 그래서 병원 원장이랑 결혼도 했지? 이런 말 해 뭐해. 듣는 너 배 아프겠지. 죄송한데요. 그 인간 소식은 하나도 안 궁금한데요. 그리고 누가 어디 원장이랑 결혼을 해요? 네가 속이 쓰린가 보구나. 우리 아들 애 딸린 이혼남이지만 잘생기고 인간성 좋다고 여기 의사가 매달렸었다. 제발 결혼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집도 폈어. 네가 이혼해준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들어온 거지. 들어서 뭐해. 하던 청소나 마저 해라. 바빠 보이니 이만 간다? 그나저나 우리 며느리 방은 도대체 어디인 거야? 예전 시어머니는 청소부인 제가 전 남편이 재혼했다는 소식에 배 아파하는 줄 알고 은근히 미소를 짓더군요. 그리고 마치 이혼 후에 자기네들이 더 잘 산다는 것 같이 느껴지니 한 수 위라는 듯 깔보았어요. 아들이랑 이혼한 며느리가 잘 살면 배 아플 것 같은데 못 산다니까 기쁜 표정? 못된 심보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어요. 그 나이 먹도록 생각이 달라지는 게 없으니 그 생각 뜯어 고쳐지지도 않으니 제 입만 아플 테죠. 그래서 누가 도대체 원장이랑 결혼했다는 소리를 했냐고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예전 시어머니가 제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병원 간호사가 다급하게 달려와 제게 말을 건넸어요. 건넨 말에 예전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머 원장님 이런 건 저희한테 시키라니까요. 저한테 바로 말씀하시지. 원장님이 이런 일 하시면 체면 안 서요. 그리고 의사 가운은 방금 세탁소에서 가져왔어요. 이거 입으시면 돼요. 다들 바쁘신데 어떻게 그래요. 제가 한 실수는 제가 수습해야죠. 괜찮아요. 이 정도는 제가 해요. 간호사가 갑자기 제 방에 들어와서 저를 원장이라고 불렀고요. 이전 시어머니는 옆에서 저를 바라보며 왜 전현이 원장이라 불리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원장님, 오늘 입원하는 환자가 전에 다니던 병원 진료 차트 보내왔어요. 3시 예약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종 환자였죠? 아우, 양이 상당하네요. 제 책상에 놔주세요. 감사합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책상에 올려놨고요. 그때 예전 시어머니는 책상에 대표 원장과 제 이름이 써있는 명판을 발견하고는 엄청 눈이 동그래졌어요. 간호사가 제 손에 있는 대걸레를 빼서 제 방을 닦았고 다른 간호사가 제 이름이 쓰여있는 책상에 환자 제 증명 서류를 올려놓았으니 바로 옆에서 입을 떡 벌린 채 경악하는 표정을 모두들 보셨어야 해요.
예전 시어머니는 의아한 듯 묻더군요. 아니 저기요. 아니 왜 얘한테 원장이라 그래요? 원장은 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얘가 어딜 봐서 원장이에요? 저희 원장님이신데요? 그런데 누구세요? 왜 문도 안 열었는데 벌써 들어오신 거죠?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원장님, 저분 누구세요? 아는 사람이에요? 네, 원장이요? 제가 여기 병원 원장을 아는데 얘가 아니던데. 김정아가 이 병원 원장 아니에요? 여기 병원 원장이 전데요? 참, 며느리가 원장이라고 했다고요? 누가 내 병원에서 원장이라고 이름 팔고 다니는 거야? 이름이 김정아라고? 간호사님, 김정아라는 사람 여기 다니나요? 김정아 씨요? 정아 씨. 데스크 직원이에요. 얼마 전에 새로 뽑았어요. 출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원장이라고 하는 사람 김정아 씨요? 데스크 직원이래요. 저기로 가보세요. 업무 시작 전인이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 얘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살짝 피식 웃었어요. 저도 다 잊고 산 줄 알았는데 제 안에 상처가 조금 남아있었나 봐요. 간호사들이 저를 높이 대하는 모습을 보게 했고 의사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며느리가 데스크 직원이라고 알게 되니 예전 시어머니에게 좀 통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전 시어머니는 그 즉시 데스크로 갔어요. 그때 데스크에 김정아라는 명찰을 달고 업무를 준비하는 자신의 며느리를 보고 기겁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말까지 더듬더라고요. 네가 왜 여기 있니? 왜? 네가 데스크에서 일을 하는 거야? 너 이 병원 원장 아니었어? 이전 시어머니는 현 며느리인 김정아 씨도 자신의 시어머니를 이 병원에서 마주하자 많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에요? 저희 병원 오지 말라니까 왜 오셨어요? 전화라도 하고 오시죠. 저희 병원? 너 의사라며. 너 이 병원 원장이라며. 네가 네 입으로 말해봐라. 네가 왜 데스크에 앉아있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여기 제 병원 맞아요. 제가 오늘은 데스크에서 일이 있어서 지금 잠깐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여기 원장 맞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다 확인하고 왔는데. 그리고 그 명찰을 가슴에 달고 원장이라고 할 말은 아니지 않아? 예전 시어머니의 현 며느리인 김정아 씨는 손까지 덜덜 떨며 초조해했고요. 뭐라고 변명할 여지를 찾으려고 누나를 이리저리 굴렸죠. 이 순간을 어떻게 모면할지 머리를 엄청 돌려대는 게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그때 저도 꼭 확인해야 했기에 나섰어요. 저도 애지중지하는 제 병원을 자기가 원장이라고 사칭하고 다니는 사람 가만히 둘 수 없었고요. 제일 싫었던 건 제 아이의 새엄마가 고작 저런 년이라니. 그건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정아 씨, 똑바로 얘기해요. 이분은 당신이 이 병원 원장이라고 했다는데 저 사칭하고 다녔어요? 아니요. 사칭이라뇨. 저 그런 말 안 했어요. 전 그냥 여기서 일한다고만 했어요. 저 진짜 원장이라고 그런 말 입 밖에도 안 꺼냈어요. 진짜예요. 무슨 소리야. 아까도 이 사람이 물어봤을 때 이 병원 원장이라고 했잖아. 당신 무슨 일을 저지르고 다닌지 알기나 해? 나 사칭하고 다닌 거 고속감이야? 이거 순사기꾼 아니야? 제가 솔직히 말하라고 몰아붙이자 그 여자는 자포자기했는지 아니 꽂게 쳐다보며 그때서야 솔직히 말하더군요. 젠장 걸렸네. 계속 속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놓지 말라 했잖아요. 더럽게 뭐라고 하네. 당신 아들은 남들 다 벌어오는 돈도 못 벌어오는데 거참 데스크건 의사건 돈만 잘 벌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젠장? 야, 너 그게 시애미한테 할 소리니? 우릴 속여놓고 결혼을 한 거야? 그리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왜 돈을 못 벌어? 우리 아들이 대기업 과장인데. 어머님 모르셨어요? 그 인간 회사 돈 횡령해서 잘렸잖아요. 무능한 아들이랑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세요. 뭐? 우리 아들이 잘려? 회사 돈 횡령?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네 년이 시켰지. 네 년이 우리 아들한테 횡령하라고 시켰지.
그 뒤론 김정아 씨가 슬슬 자기 입으로 어떻게 남편을 꼬아냈는지 말을 해줬어요. 멍청한 건 당신이나 아들이나 똑같네요. 요즘엔 병원 홈페이지만 가도 병원장 이력과 사진 다 볼 수 있어서 개원하는 병원장이라고 속이면 넘어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렇게 쉽게 넘어올 줄은 몰랐네요. 가짜 의사 면허증도 구분 못하면서 뭘 그렇게 속았다고 몰아붙여. 탓하고 싶으면 무지한 스스로를 탓하라고. 알고 보니 우연히 이 건물에 병원이 들어오는지 알게 되었던 김정아 씨는 그때쯤 처음 만난 전 남편한테 자기가 의사라고 하면서 환심을 샀대요. 그리고 일부러 제 병원 인테리어 공사하는 것까지 보여줬고요. 유혹에 약한 전 남편은 그녀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의사가 애딸린 이웃남인 자기를 좋아해 주니까 이게 웬 떡이냐 하며 덥석 물었대요. 멍청하게 전 남편은 부동산이나 등기부 같은 것도 확인도 해보지 않고 그녀에게 모든 걸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정말 말만 들어도 한심하죠. 그리고 둘이 몇 달 사귀지도 않았는데 김정아 씨가 결혼을 하자고 먼저 이야기를 꺼냈고요. 그녀의 신분을 확인해 보지 않은 채 결혼을 준비했대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돈이 많이 드는데 김정아 씨가 거짓말로 개원하면서 돈이 더 필요하다고 조금만 융통해 달라고 했대요. 전 남편은 결혼할 사람이 의사이니까 금방 벌어서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회사 공금에 손을 댄 거라고 하더군요. 결국 회사에서 발각이 돼 잘리게 되었고 재판까지 받으며 벌금형 받고 범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범죄자가 되어서 이제 어디서 받아주는 것도 없을 거예요. 그런 인간이랑 살아주는 저에게 고마워하라고요. 네가 안 속였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잖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니년 때문이라고. 이전 시어머니는 아들이 아직도 멀쩡히 대기업에 다니는 줄 알았대요. 집안의 희망인 며느리가 의사인 줄 알았는데 그것마저 거짓이라니. 이전 시어머니는 아마 견디기 힘들 거예요. 아들의 현 와이프의 멱살을 잡고 한 대 때릴 기세로 덤볐어요. 이거 놓으세요. 제가 작정하고 속인 것도 아니고요. 그저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덥석 잡은 거 그쪽 아들이라고요. 바보 아니야? 이런 알맹이 없는 말에 속고 말이야. 나도 속아줘서 겁나 놀랐다고요. 김정아 씨는 오히려 자신에게 당한 그들이 더 바보라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정말 듣는 내내 코미디 보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때 한껏 비꼬는 말투와 약오르게 하는 말들로 이전 시어머니를 놀렸어요. 완전 대박. 이거 완전 콩가루 집안이잖아. 와이프는 의사라고 뻥쳐서 결혼하고 남편은 그런 사기꾼 도와주려고 회사 돈 횡령했다가 잘리고. 당신 어떡해요? 이 여자 의사인 줄 아셨을 텐데 이번에 제 병원에 새로 들어온 데스크 직원이라니. 어떡해. 속에서 천불 나겠다. 게다가 진짜 병원 원장은 이전 며느리라니 얼마나 속이 뒤집어질까나. 예전 시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듣자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잠시 멍하기도 했었죠. 아마 많은 생각이 오갔겠죠. 저를 한껏 까내고 싶었을 텐데 호되게 당한 건 이전 시어머니니 말이에요. 저를 질투와 부러움 그리고 민망함 그런 감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김정아 씨는 이 모든 말을 쏟아붓고는 그 즉시 짐을 챙겨 나가더군요. 이전 시어머니도 뒤따라 나갔어요. 아침부터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간 것처럼 많은 일이 일어났었고 곧 정리를 한 후 일과를 시작했죠. 이런 일을 겪어보니 헤어진 사람이 잘 사는 것만큼 큰 복수는 없는 것 같아요. 복수하려고 노력한 건 아닌데 내가 이만큼 잘 사는 것만으로도 저를 깎아내리려는 사람에게 진정한 복수를 했구나 하는 승리감까지 들었죠. 아마 전 남편 귀에도 제 소식이 들어갈 테고 집안에서 믿고 있던 새 며느리가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고 오히려 예전에 무시하고 막대했던 며느리가 그 병원의 주인인 걸 확인했으니 얼마나 후회하고 아쉬워할지 뻔했습니다. 그날 하루 얼마나 마음이 통쾌한지 진료를 보는 동안 희죽희죽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김정아라는 여자는 그날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았고요. 예전 시어머니는 집에 가서 제 이야기를 했는지 다음날 진료가 거의 끝날 무렵 전 남편이 제 병원으로 왔어요. 제가 안 만나줄 걸 알았는지 일부러 환자인 척 정식으로 접수를 했고요. 병원 PC로 그 인간 이름과 주민번호만 봤는데도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결국 제 진료실에 호명되어 들어온 거 있죠? 안녕, 오랜만이네. 우리가 언젠가는 한번 만나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되네. 잘 지냈어? 너 성공했더라. 뻔뻔한 낯짝에 기름기 싼 티 잘잘 흐르는 목소리로 제 병원에 환자로 들어온 그 인간을 보니 다시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너 낯짝 한번 두껍다. 어제 네 엄마와 네 와이프가 우리 병원에서 그 망신을 당하고 갔는데 여기 올 용기가 났니? 아니, 뭐 산부인과 진료를 보러 온 건가? 너 여자였어? 어쩐지 힘도 없었지. 어떻게 아는 비뇨기과라도 소개해 줄까? 너도 성격 여전하구나. 엄마한테 대충 얘기는 들었어. 너 잘 나가더라. 이 병원 너 거라며? 페이닥터도 아니고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는데 정말 대단하다. 나도 당신 얘기 들었어. 회사 돈 횡령해서 잘렸다는 거. 그래서 범죄자 됐다며. 자업자득이네. 근데 당신이 대체 여긴 왜 온 거냐고. 진료받으러 온 건 아닐 테고. 이제 와서 뭐 사과라도 하려는 거야? 할 말 있으면 빨리 하고 가. 아유, 뭘 빨리 가라고 그래. 우리 부부였잖아.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말고. 나 예전에 내가 아니야. 나도 많이 달라졌다고. 뭐 어쩌라고. 네가 달라진 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왜? 내가 잘 됐으니까 아쉽냐? 뭐라도 떨어질 게 있을까 하고 찾아왔어. 당신 직업도 없고 돈도 없다며. 나 당신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있으니까 대가리 굴릴 생각하지 마. 아이고, 야, 무섭다, 무서워. 너도 많이 달라졌구나. 하긴 이렇게 큰일 해냈는데 보통 심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오다가 부동산에 들려서 들어보니까 당신 집도 있다며? 정말 잘 됐다. 우리 딸이 정말 좋아할 거야. 동네 소문 빠르네. 역시 모든 소문은 부동산 아니면 미용실이지. 그래, 나 청약 당첨돼서 좋은 집에 살게 되었어. 근데 뭐, 네 집 아니니까 신경 꺼. 그리고 말 잘했다. 내가 곧 얘기 꺼내려고 했는데 우리 딸 이제 나한테 돌려줘. 그래, 맞아. 우리에겐 딸이 있잖아.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다시 합치면 되겠다. 친엄마만한 엄마는 없잖아, 안 그래? 그리고 구간이 명관이라고 너만한 사람도 없더라. 합치자고?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야, 네 와이프가 불과 어제까지 우리 병원에 다녔었거든? 허튼 소리 하면 사람 부른다. 빨리 안 나가? 나도 그 사기꾼 같은 년 때문에 내 인생 완전 꼬였다고. 나라고 그 년이랑 결혼하고 싶었는 줄 알아? 나도 속은 거라고. 알고 보니 전 남편의 현 와이프는 임신했다고 뻥치고 의도적으로 결혼하자고 한 거였어요. 알고 보니 그것도 뻥이었고요. 그 김정아 씨는 애까지 딸린 이혼남과 왜 결혼하려고 했냐면 빚이 상당히 있었고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해서 위자료 좀 뜯어낼 심상으로 결혼을 하자고 한 거였었어요. 그런데 어제 딱 걸린 거예요. 당신도 참 등신이다. 의사라고 하는 여자가 왜 너 같은 걸 만나겠니? 확인해보면 속지 않고 다 피해갈 수 있는데 이 대가리가 안 돌아가? 그 머릿속에 뭐 우동사리만 들어있지? 하긴 머리카락 꾸미는 데에만 쓰니까 돌려도 돌아가겠냐. 나도 바보였지. 당신 같은 곳에 코 껴서 결혼하고 7년 동안 뼈 빠지게 시댁 식당에서 일만 하고 살았으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니까 더 이상 이상한 얘기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나도 정리하고 퇴근할 거니까. 그 인간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무슨 꿍꿍이로 저를 찾아왔는지 감이 딱 왔죠. 어머님께 제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빌어서라도 다시 시작하라고 꼬셔보라 했겠죠. 개인 병원 의사에다가 알고 보니 신축 아파트까지 가지고 있으니 저랑 다시 시작하면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생각했겠죠. 그렇게 일하기 싫어했는데 와이프 덕을 보고 싶은 거겠죠. 그땐 내가 진짜 철이 없었어.
생각해보니 너만한 사람 없더라. 우리 가족한테 헌신하고 우리 딸한테 진짜 엄마잖아. 엄마 역할 다 해줘야지. 집요하게 다시 시작하자고 저를 설득시키는데 버린 쓰레기 다시 주워오는 거 아니잖아요. 야야, 허튼 소리 그만해. 네가 아무리 사정한다 한들 내가 넘어갈 것 같냐? 내가 그때 얼마나 당했는데, 내가 그때 얼마나 서러웠는데 똑같은 일을 반복하라고? 내가 미쳤니? 너 같은 거랑 살게? 너랑 네 가족 생각만 하면 몸서리가 쳐. 한 번만 더 오면 스토커를 신고할 테니까 당장 꺼져라. 사기꾼한테 속아서 회사에도 잘리고 범죄자까지 된 전 남편이고요. 예전 시댁에서 한창 많은 싸움이 오갈 텐데 더 이상 애를 그 집에 살게 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한테 양육자를 바꾸자고 하니 그건 절대 안 된다며 지랄 발광을 하더군요. 의외로 이 사람은 부정 하나는 끝내줘요. 이 사람의 최대 장점이 바로 그 부성애라서 그동안 딸을 애지중지 잘 키워서 애는 반듯하게 잘 컸어요. 하지만 아이도 그 집에서 매일 싸움이 일어나니 무서워서 못 있겠다고 해서 제 집으로 오라고 한 뒤 저는 양육권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전 남편이 양육권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법원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에는 전 남편이 양육자로서 부적절한 사정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정이 없이는 변경이 쉽게 허가되지 않아서요. 전 남편이 회사에서 돈을 횡령해서 회사에서 잘렸고요. 범죄자가 되었어요. 지금은 직업이 없는 상황이고요. 시부모님이 식당을 하셔서 그 돈으로 먹고 살 순 있긴 한데요. 요즘 그 시댁에서 싸움이 아주 많이 일어나거든요. 전 남편이 현 부인과 또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현 부인한테 속은 게 아주 많아서 싸움이 길어질 것 같아요. 아이는 그 상황이 무섭다고 하고요. 이 정도 사유이면 될까요? 일단 아이 아빠가 결격 사유가 많으니 신청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양육권은 한 번 결정을 내리고 나면 추후에 권한자를 변경하려고 소를 제기해도 기각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오랜 기간 동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아주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자료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주세요. 변호사가 말한 대로 오랜 시간 까다롭게 소가 진행되었고요. 양육권을 넘겨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혼할 당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딸을 데리고 오는 건데 그러지 못한 것을 많이 후회했죠. 다행히 전 남편의 결격 사유가 인정이 되었고 딸의 의견도 적극 반영이 되어 제가 딸을 키울 수 있게 되었어요. 딸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이미 훌쩍 커서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 남편이 아이의 심성을 올바르게 키웠지만 공부에는 전혀 신경을 안 썼더라고요. 하긴 자기 연애하는데 몰두했겠고 요즘처럼 정보가 실력이 되는 이런 세상에서 학원 선정이나 진로 선택에 대해 세심하게 신경 못 썼겠다 싶었어요. 딱 하나 건강하게 잘 키워준 거 그거 하나는 고맙더라고요. 아이가 입시를 앞두고 있었기에 원하는 진로를 충분히 상의하며 학업에 열중하게 뒷바라지했고요. 저 또한 제 병원에서 최선을 다해 저의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모든 게 정말 잘 풀렸어요. 한편 이전 시댁은 쪽박을 쳤어요. 전 남편이라는 그 인간은 직업도 없어졌고 2번 이혼한 전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요. 제가 아이를 데려왔기에 양육권까지 빼앗긴 무능력한 아빠가 되었죠. 그 후로는 그냥 술만 퍼마신대요. 그러다가 동네에서 주정도 부렸는데 자식 잘못 키웠다고 소문도 나고 이전 시부모님도 속이 시끄러운지 일에 집중을 잘 못하셔서 식당도 예전만큼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구독자 여러분들 부디 남을 깔보거나 하찮게 여기며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혼? 그거 별거 아닐 수도 있고요. 별거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혼 후에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인생 한 치 앞 모르는 거니까 내 영혼 죽여가며 힘든 가정 지킬 필요는 없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늘 평화가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